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자령 변호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남대문 인근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봤더니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꽤 많이 모여서 지금 그 장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구호로 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집회는 민주당이 김민석 형 김민웅이 그 공동대표라면서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 집회 거의 매주 토요일 했는데 거기랑 섞이게 되면 오히려 이게 역풍이 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점을 감안해서인지 민주당 단독 집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주최 측에서는 김건희 특검만을 외칠 뿐이지 윤석열 탄핵을 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9일에는 또 그 좌파 단체들 민노총이 주축으로 된 좌파 단체들이 또 주최하는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을 위한 뭐 민중 집회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의 민주당 집회와 그 좌파들의 대통령 탄핵 집회가 흐름상 같은 것이고 합쳐지는 거는 시간 문제이겠다 싶은데 우리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그냥 목적은 하나예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어차피 시간을 더 끌긴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임기 단축이 됐든 탄핵이 됐든 지금 그냥 집히는 대로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네. 다 집어 던지다가 이제 여론이 모이면은 그 세력이 이제 하나를 합세하겠죠. 가장 먹히는 걸로 하나를 합세하기 위해서 다 던져 놓는 거다. 예. 제가 보기에도 본류는 똑같죠,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뭐.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그 집회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게 향후 이제 어떻게 이 발전해 갈지 변해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구 변호사님과 세 가지 주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어제 그제 우리 현종님이 혼자 진행했어요. 저도 봤어요. 참 진짜 우리 현정님이 근데 고생 많으셨죠. 목요일은 제가 나오는 날이었고 어제는 정혁진 변호사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네네. 목요일에 제가 이제 이 저 민주당의 녹취 네, 그랬죠. 그게 터지면서 아침 일찍 음. 한동훈 대표는 물론이고 한동훈 대표 주변인들도 뭐라고 뭐 발언하는 게 그렇죠. 조금 안 맞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그제는 어벤져스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 일정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그 한동훈 대표 측의 입장이 뭐냐 엄청나게 많은 그 문의가 오고 그랬는데 네. 일단 상황 파악이 충분히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자꾸만 입장 내기도 그렇고 입장 뭐 어설프게 냈다가는 또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방송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저께 갑작스럽게 우리 현정님이 혼자 하게 돼갖고 제가 속으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 근데 또 위기에서 능력이 발휘된다고 예. 이현정 위원님이 혼자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제가 그 역시. 방송 봤거든요. 예. 아,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총장님께서 이 당과 대통령에 대한 그런 깊은 그 뭐 애정이나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마음을 또 읽을 수 있는 게 나서가지고 되도 않는 얘기하는 사람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나중에 그 말까지 이게 주워 담는 게 대통령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항상 상황 파악이 먼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도 그래요. 어떤 이게 돌발 이슈가 터지거든요. 그럼 의뢰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변호사가 얘기했다? 그거 다 의뢰인한테 해악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왜 대통령에 대해서 안 도와주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세세하게 풀자면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십시오 이랬을 때 대통령실에서 무응답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컸어요. 사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물밑에서 얘기가 오고 갔고 한동훈 대표와 당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 내용을 아는 거는 대통령 부부밖에 없잖아요. 네. 대통령실 자체에서도 사실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대통령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는 잘못 이제 답변이 나갔다고 하는 2번 정도 만난 거 이외에는 없다라고 했던 네. 거 그냥 그거 이외에는 없겠거니라고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녹취가 터져버리니까 말을 뒤집는 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잘 모르는데 당에서 입장을 발표하면 당에서 한 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로 또 찍히는 수가 있어요. 이런 그렇죠.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네. 말이 뒤집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순간 국민들 마음이 떠나요.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세세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패착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앞뒤가 일관되는 그 해명, 예. 이제 변소 논리 이런 것들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입장 표명은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 어제 좀 저녁 무렵에 지금 제가 그 단체방에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얼마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 그 용산 대통령실 차원에서 명태균 문제에 대응하는 게 여의치가 않다면 명태균과 있었던 일, 이 좀 소상하게 그 전모를 좀 정리해서 당에 넘겨주면 그렇죠. 당에서 한번 그걸 플레이를 좀 한번 해보겠다. 그럼요. 이렇게 물밑에서 했죠. 타진을 했는데 네. 돌아온 것은 무반응이었다. 뭐 이런 그 단독 기사가 어제 이제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틀린 기사 아닙니다. 틀린 기사가 아니고 사실 그 물밑에서 있었던 것들을 다 뭐 얘기할 수는 없죠. 그 다 까지면 뭐 어떻게 삭막해지는 건데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또 언론이 나왔으니까. 뭐 어디선가 취재가 돼가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네. 떠서 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뭐 확인은 해드릴 또 의무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가장 깝깝했던 게 당이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사실관계 필요 없이 그냥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한동훈 대표 네. 욕하고 싶은 건데 정작 언론에 안 나오는 물밑에서의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이것도 지금 취재를 통해서 이번에 공개가 되니까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엔 몰랐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이 녹취나 이런 것들이 터지기 전에 미리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게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얘기하겠지만 그 명태균 사건 처음 터졌을 때 그거를 유난 갈등의 한 뭐 요소로만 보시는 분들이 뭐 어벤져스나 이렇게 욕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왜 네.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상황을 말을 드리자면 기자분들이나 언론사나 뭐 정치인들이나 저도 이제 소식을 듣잖아요. 네. 그때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음. 처음에 이제 그 문자 카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녹취 음성이 나올 겁니다라는 얘기가 거의 한 달 전인가에 소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모순 없이 해명을 해놔야지 이런 게 터졌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이것까지 다 이제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김 빼기도 되고 사안도 확대가 안 되고 거짓말 논란도 없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왜 저러냐 그냥 똘똘 뭉쳐라 그러는데 아니 사실관계 파악도 안 된 사람들이 무조건 똘똘 뭉치라 그러면은 그냥 다 같이 거짓말했네.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 듣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보시니까 알 거예요. 그렇게 했던 분들은 내가 그것만 보고서 얘기했던 게 지금 큰 패착이고 보수 진영 전체의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대통령에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목요일 오전에 민주당 측에서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그 통화 녹음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 좌우 가리지 않고 대통령실의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해명이 이것으로 이 녹취 공개로
이 거짓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버렸죠. 예,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 물론 이제 기억력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할 의도로 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대통령실의 첫 번째 해명 경선 단계까지는 소통을 했지만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본선 단계부터는 명태균 씨와 일체의 그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 이렇게 그 첫 번째 해명을 한 것이 이게 5월 9일 취임식 하루 전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거짓말이었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그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이 보수 진영, 보수 정치 최후의 보루 역할.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세력이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할 때 그 마지막 그거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대중적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대통령실의 그 첫 번째 해명에 그냥 넙죽하고 이거 맞겠지 하고 그 얘기대로 만약 했으면은 같이 거짓말에 동조한 게 되면서 대중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위기 수습에 꼭 필요한 대중적 신뢰 뭐 이게 없어지게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 가지고서 진실 공방, 거짓말 논란 벌어지면 전체 판이 흔들려요. 네.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 작은 거를 인정하는 거는 전체를 이기기 위해서거든요. 작은 거에서 힘쓰다가 나중에 진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국민들이 외면해 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했던 거고 이제서야 드러났는데 사실 육성 녹취가 있다는 얘기가 그 카톡 공개됐을 때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보통 재판 준비할 때도 그래요.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사실관계를 얘기하지 않거나. 근데 제가 얘기해요. 저한테 공개하지 않거나 저한테 거짓말을 하면은 법원 가서 드러났을 땐 방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다 아우를 수 있는 논리를 무엇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해서 착착착착 미리 준비를 해서 이게 그 뒤에 것까지 아우르는 변소 논리가 되는지 아닌지 요걸 검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의뢰인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네. 정치권은 더 그래요. 왜냐면 말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면은 안 믿어 이러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슨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그 말의 힘이라는 건 신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회사에서 주식 들고 있으면 주식만큼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에게 그 주식 같은 권리는 민심이고 지지율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게 없다? 예.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음. 아무도 안 들어주고 무시해버리면 그 정치인은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데 당에서라도 그런 신뢰를 갖고 있어야지 대통령에 대해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데 네. 정보를 안 주면 무슨 신뢰를 할 수 있는 말도 알맹이가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말을 주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다 놓고 당정이 맞댈 수 있는 상황을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한테 좀 이렇게 긴밀히 소통하는 거를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